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됐죠. 이 7월의 첫 번째 주였는데 어제까지도 코스피가 잘 올라주면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졌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걱정과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다뤄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이번 주도 꼼꼼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가득 채워줄 김민재 위원 그리고 스터디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부터 이 두 분과 함께 토요일 점심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민재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다음 주 시장 어제처럼 좀 잘 올라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저희는 시장에서 다음 주는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여태까지 계속 드렸던 얘기에서는 변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연중 최고치를 코스피가 갱신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중소형주, 뭐 반도체, 특히나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형주를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무게중심을 테마주에 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지금 반도체를 갖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많이 빠진 중소형 반도체보다는 여전히 무게중심은 테마주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대형주를 우량주를 고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형주 쪽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 정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 좀 잡아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제 테마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테마는 로봇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가 또 로봇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뉴스는 이거였어요. 이제 삼성 반도체를 이제 100% 로봇이 만든다라는 부분, 즉 무인화 공장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에도 역시나 위험한 공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로봇에다가 이제 맡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앞으로 사실상 이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점점 작아지는 부분도 이제 로봇의 활성화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모든 대기업이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이 지금 뭐 이 피규어 AI에 투자를 한다든지, 즉 AI와 지금 로봇의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장이 빠질 때 어느 정도 내려오긴 하지만 똑같이 이제 계속 빠져나갔다가 못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중성주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 됐을 때는 로봇이 항상 먼저 올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장에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켜주는 수급,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켜주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로봇주를 지금 좀 보게 됐을 때 내가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좀 상회하는 수익을 냈을까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해성에어로보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해성 TP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워낙 올해 초죠. 2024년 1월 달과 2월 달에
정말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6,000원부터 뭐 19,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거의 3배 가까이가 상승한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다시 잘 받으면서 기존에 상승하기 시작했던 초반 가격대, 즉 6,000원대에서 이제 벌써 3중 바닥을 이뤄놓고 증시가 계속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버티거나 시장보다 더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워낙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딱 한눈으로 보시기에도 장대 음봉과 또는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했었던 구간이 이 구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항선은 12,000원, 13,0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게 됐을 때는 이 음봉이 긴 게 하나 나왔을 때 가격대 자체를 보시면 바로 이 12,000원과 13,000원과 가까운 자리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매물권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매물권은 결국은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 쪽이 로보테마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항이 있어서 이 구간과 가까워질 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종목은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뚫어내야 될 자리는 계속 부딪히면서 물량을 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대에 계속 밑에서는 잡아두고 12,000원과 13,000원대에서는 차익 실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에서 로봇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하방지를 좀 어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는 해성이어 로보틱스를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는 하락 뒤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금 하락을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유일 로보틱스 대부분의 로봇주들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한 70% 8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밑받침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26,000원대에서 연속적인 저점을 잡은 게 벌써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됐을 때 가장 낮은 레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장 저점 수준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 위로 상방의 방향으로 열려 있지 하방의 방향은 열려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스가 있죠.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SK 같은 경우가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SK가 1대 주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근래에 있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4월 달에 빠지기 전에도 급등을 했다가 시장의 조정과 함께 내려왔다는 부분, 그리고 5월 달에도 혼자 더 튀어 올라갔다는 부분을 체크하셨을 때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는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 변화 때문에 또는 우량주 약세에서 수급을 좀 못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시황과 같은 관점인데 대형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지금 사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게 될 때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그래도 미국의 반도체가 괜찮으니까, 미국 증시가 괜찮으니까 한국도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반도체의 손실이 더 커지고 계시는데 디커플링이 벌써요. 미국과 한국, 즉 미국과 다른 나라 증시가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만 좋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만 좋기 때문에 미국이 좋으니까 계속 따라갈 거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리시다가는 올해가 또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즉 한국 증시 내에서도 벌써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저점대를 오히려 지금 뭐 깨려고 하거나 여기를 겨우 지켜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를 이끌어주는 거는 두 가지죠. 바로 대형주 중에서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 또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기업의 정부 정책인 저 PBR 종목들이 코스피를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코스피가 모습이 괜찮다라고 하면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대형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사실상 최근에 핫한 거는 결국은 저 PBR주죠. 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낸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어느 정도 도망가는 물량이 나오는데 고작 금융주 또는 보험주 또는 이런 증권주,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정부 정책주를 믿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들어간 쪽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한번 보게 됐을 때에는 삼성전기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에는 아마 연중에 제일 높았었던 고점대가 이번에 몇 달 만에 도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최근에 기강 조정을 받다가 이 구간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예전에는 모멘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유리기판이란 모멘텀이 하나 더 붙으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수혜주로 자리자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에도 길게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17만 5천 원대가 약간의 과거의 저항 구간이 있지만 사실상 이 저항 구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대형주 장세에서 지금 내가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조금 부담스럽다. 삼성전자는 너무 안 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집중했었던 유리기판의 대장주를 볼 수 있는 삼성전기를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자동차죠. 자동차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차로 자동차가 변경이 되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 자동차들이 많이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나 또는 기아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 환율의 문제 때문에 환율의 수혜를 보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고환율에서는 여전히 수혜를 받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역시 내가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이 현대모비스를 지금 보게 됐을 때 충분히 현대차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 저항이 하나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2023년에도 고점이었던 자리 이 구간대에서 지금 2024년도에도 몇 번의 저항을 받지만 이미 한 번 올라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환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 자리 24만 5천 원대만 살짝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목도 드디어 이제 길고 긴 박스권을 넘어서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뚫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못해도 이제 30만 원대까지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대차를 지금 사기 부담스럽다 또는 삼성전자를 사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때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테마주 한번 보셔야 되겠죠. 테마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망한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우량주에 물려봤자 기껏해야 저는 30% 40%밖에 안 물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우량주 장세라고 했을 때는 30%나 손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테마주 장세, 즉 테마주를 하나만 잘 잡아도 50%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데 우량주 손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전히 영일만 테마주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저 PBR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영일만 테마주의 흐름을 좀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 PBR 종목들이 1월 달부터 지금 금융주 또는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거의 50%가 아니라 80% 90%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단타 치고 있는데 난 손실인데 정부 정책주 하나 그냥 믿고 1월 달부터 들고 있었으면 계좌 수익률이 50% 6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때 발표된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핫했었던 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 때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될 정도인 영일만 테마 같은 경우가 정부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테마주에서는 그래서 영일만 테마주를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슈도 있습니다. 즉 6월 3일에 이제 동해 영일만 쪽에서 이 유가스전이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7월 달에는 어디를 12월 달에 첫 시추를 들어갈지를 7월 달에 정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뉴스가 나왔었던 게 7월 달에는 이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석유공사에서 해외 투자 업체를 어디에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그 투자 규모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7월 달은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짧게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100% 상승 걸리는데 딱 10일 거래일 걸렸고요. 지금 이제 조정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음봉 하나만 더 떨어지면 이제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장에서 그 양봉이 나왔어요. 즉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지지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저는 심리적인 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유가스 종목들이 또는 시추 종목들이 같이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가스공사 드디어 하락을 마치고 양봉 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또다시 심리적인 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얘도 차트를 한번 길게 놓고 보게 됐을 때 예전에는 철광에서 할 때는 레벨이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리튬을 발견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호수에 리튬이 발견되면서 레벨이 바뀌었고 지금의 안정을 찾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지지라인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모두 지지라인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특히나 더 영일만 테마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상반기 지난주까지의 전략과는 차이가 있네요. 삼성에서 로봇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 그리고 이슈 대왕고래까지도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토요일 처음 함께 해주시는 스터디 위원과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전략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에 앞서서 저희 토요일 방송 함께 해주시는 이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터디입니다. 자, 토요일 방송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요. 처음 뵙고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 그런 종목들을 드려서 스터디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다음 주 시장도 어제처럼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을지, 오른다면 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이 시황관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섹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는 지금 지수가 2,870까지 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닥 시장은 답보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박스권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 되신 분들, 경험이 좀 부족하신 이런 분들은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을 봤었을 때 내가 잘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못 가면 굉장히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7월달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 시장은 여러분들은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잘 가는데요. 못 가는 종목은 철저히 못 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거든요.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거래량 속에 얼마만큼 큰 돈이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송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국 시장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방송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는 많은 정보,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을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차트의 성공 확률은 차트를 보고 우리가 수익을 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높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수급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만 정확히 볼 줄 알면 시장의 지수가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자, 그다음 이제 섹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가지고 있는 섹터는 이 전력 관련 인프라 섹터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좀 생뚱맞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우리 김민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잠깐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관심을 보자 하는 섹터 세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실적이 반영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마냥 간다는 생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쪽의 종목들 흐름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가 크게 가는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쪽의 섹터가 추가적으로 강하기보다는 주춤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제 HLB 관련해서 간암 신약, 미국 허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만 치료제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쪽의 적은 소섹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거든요. HLB 같은 것도 이런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갔을지 못했을 때 새로운 섹터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력이나 아니면 2차 전지나 대왕거래를 가져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 전력 인프라 얘기는 제가 저녁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국내 사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의 한전이 41조 MOU를 체결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고압 송전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국회 특별법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직 발의된지는 조금 제가 모르겠지만 발의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쪽의 종목들은 4월부터 움직였고 특히 5월 달에는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 흐름인데 저는 수급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이 다음 순서를 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대원전선을 한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여러분께 맨 처음에 매수 추천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쪽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0%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21선을 이탈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면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20조 이탈한 자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다.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움직일 것이다 얘기 들었는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이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쪽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투자 실전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이 돈이 들어왔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월요일 날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이질 때는 저는 사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중 상한가가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었죠. 최근에 어떤 리스크냐 그러면 대주주가 일부 매도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물량을 어떤 세력들이 들고 오느냐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들고 있다 세력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거래량이 5천 원 정도 나와 있는 이 거래량은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대주주가 매도한 가격과 쭉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잡혀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전력주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느 한 종목이 치워가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움직여준다 그러면 다른 종목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성 흐름의 장세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쪽의 섹터를 좀 관심 두고 보자.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자, 2차 전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뭐 금형을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왜 2차 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최근에 여러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흐름을 보시면 된다. 자, 테슬라가 138달러에서 250달러까지 거의 80% 이상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게 상승했던 배경이 뭐냐? 차량 인도거든요. 44만 대 차량을 인도로 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전기차 하게 되면 캐집 현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조정받았는데 테슬라의
차량 인도 사항으로 봤었을 때 퇴직 현상이 조금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테슬라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 에너지 시장 ESS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8월 달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것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간 급등했는데 이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에 이제는 관심을 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께 2차 전지에 매수를 하자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움직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년 1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우리 반도체 같이 움직였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수요가 좀 정체 상태에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두는데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뉴스들이 나와 있죠.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 LG 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에 생산된 배터리를 르노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유진 테크놀로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진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종목들은 LG 에너지솔루션에 노층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60%까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의미 있게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는 잘 안 갈 수 있겠지만은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새로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갈 수 있고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2차 전지 하게 되면 늘 익히 있었던 그런 종목보다는 새로운 쪽에서 간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 ST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의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주가 차트 모습을 보면 바닥권에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터질 때는 야, 이것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움직이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다. 물론 이것도 ESS 관련한 배터리 부품 종목도 있지만은 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흐름을 보고 금년 또 한 매출이 1,200억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24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참고할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걸 잘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행보 이후에 돌아서면 충분히 될 수 있고 거량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량이 들어와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력 인프라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시장이고요. 7월의 둘째 주도 이런 섹터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테슬라를 비롯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좀 신호가 들어왔죠. 따라서 2차 전지 쪽도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을 전략까지 잘 세워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HL 만도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 단가는 44,500원이고요. 네. 그다음 비중은 50%입니다. 네. H1 만도 매수가는 44,500원, 비중은 50% 남겨주셨네요. 자동차 부품주네요. 비중이 네. 조금 있는 편인데 오늘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매수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예, 최근에 산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HL만도 같은 경우 모멘텀을 한번 먼저 잡아드리면 지금 뭐 스터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한다는 부분은 2차전지가 이제 수급을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또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좀 제법 많이 상승을 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는 부분부터는 약간의 횡보를 좀 거치고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좀 매수보다는 올라왔을 때는 즉 약간의 수익이라도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관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2023년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한참 있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가 엄청난 낙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원위치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HL만도의 주가를 좀 굉장히 길게 놓고 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이게 뭐 하루하루가 아니라요. 2022년과 2023년 지금 2년 동안의 주가의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 안에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2024년도에 지금 드디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여태까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HL만도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갖고 있으실 텐데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드디어 매수가까지 오게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수익 본다라는 관점보다 얼른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근데 HL만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들어가셨지만 과거에 이미 물려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드디어를 기다리는 분들이 2년 가까이가 잡혀있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누가 봐도 빨강색으로 상승하다가 파랑색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올라가도 팔려는 사람 때문에 계속 밀려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물권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반드시 조정받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 조정을 다행히 기간 조정으로 받으면서 좀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년 동안의 매물권에 이번에 처음 도달한 만큼 지금은 진입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주가는 저는 현재 4만 원대만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가 깨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받으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이 HL만도가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조정받고 지금 현재 최대한 4만 원보다 조금 더 밑에서 잡아야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수익보다는 잠깐 빠져나와서 지켜보시다가 내려왔을 때 4만 원 밑으로 갔을 때 다시 잡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매물권에 처음 온 거라서요.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왔을 때가 기회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진입을 했다가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기관의 조정으로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에서 좀 빠져나왔다가 4만 원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재료용 산업이고요. 네. 예, 1,600원에 10%요.
아, 재룡산업 1,600원에 1,600원에 10%. 네, 비중을 10%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6월까지는 상승이 많이 나와줬는데 7월은 예. 어떨지 좀 봐야겠네요. 예. 오늘 스터디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테마로 관심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을 상담해 주셨는데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전력주 라인 쪽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력주 라인 쪽 흐름은 우리가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호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재룡전기에서 분산된 회사인데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10,000원대, 20,000원대에서 지금 9만 원, 10만 원이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의 종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추천했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럼 뭘 보고 추천했냐 그러면 수급이 앞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들어올 때 대주주가 일부 매도를 한 그 공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2.5%가 투자자들이 매도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흐름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옆으로 행보하는 국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보하는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11,250원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홀딩하면서도 지켜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수익률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상담은요, 재룡산업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참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주가는 횡보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은 끝나게 된다면 신고가를 경신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은 보유한 상태로 수익까지 꼭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김민재 위원의 종목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석유, 가스주를 주로 공략을 했었잖아요. 6월은 사실 이제 테마와 이슈 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했는데 7월 시장은 어떨까요? 저는 더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사실상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영일만 테마주들이 6월 초에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영일만 테마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다, 내려와서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슈가 확실해졌고 어느 정도 테마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운전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상승했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잡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저PBR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마 다 관심 밖에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뭐 KB금융 또는 신한지주, 뭐 삼성생명 뭐 이런 대부분 지주사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뭐 두산까지도 보게 됐을 때 지금 1월 때부터 쉬지 않고 상승하는 쪽이 바로 저PBR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고스란히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는 역시나 정책주 중에서는 지금 영일만 테마들이 가장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세력들조차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밀었던 섹터는 100%씩 이상 올라갔던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가 종목들 지금 차트 보게 됐을 때 일단 흥구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흥구석유를 보게 됐을 때에도 아주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에도 흐름은 지금 우상향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길게 놓지 않으면 평평하게 봤을 때는 횡보하는 것 같지만 지금 유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2023년부터 위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에는 영일만 테마주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아주 큰 상승 뒤로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가는 횡보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 밑에서는 받치고 위에서는 누르기 때문에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마 사이즈 나왔고 지금 7월 달에 재료 나올 거 있고 첫 시추가 12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었고 셌던 이유는 바로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발생했었던 테마라는 점과 그 검증을 하는 동안 이 초전도체가 정말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검증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번 영일만 테마들도 조정 구간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첫 시추까지 12월 달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승을 폭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길었던 만큼 타이밍이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 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횡보하는 주가는 없다라는 말이 인상이 깊네요. 좋습니다. 한 종목을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6월 중순 이후로 들어간 종목인데 상승률이 잘 나와줬거든요.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 어떨까요? 마찬가지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유가 차트의 종목을 보게 되면 모습이 아예 다 똑같아요. 즉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상승을 아예 반납하진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올라갔을 때 지금 쫓아잡았던 사람들도 다 손절치고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고 밑에서 잘 잡은 사람들도 거의 상승분이 반납됐기 때문에 또 나갈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이 위에서 잡았든 아래에서 잡았든 다 나갈 수 있게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운전하는 주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물량을 다 버리고 나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달에 재료가 나올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7월에 여전히 좀 나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점검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 시장 공략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 봐야 될까요, 위원님? 저는 일단 동방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일만의 테마주 여전히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 때문에 운임 쪽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역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호주에 대한 모멘텀과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한 3배 가까이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실적도 잡히면서 테마에도 편성된 종목이 바로 동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대 잡아드리는데 목표가는 그냥 단순하게 위로 10% 구간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 영일만 테마주에 대한 테마 3가지를 말씀드릴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반등짜리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심리적인 대장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동방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8% 뉴스를 하나 띄우면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김민재 위원의 공략주는 바로 동방입니다. 영일만 관련한 테마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스터디 위원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력기기, 2차 전지 이런 쪽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딱 한 종목만 뽑자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섹터 중에서 얘기하신 거죠? 네. 아니면 추천주 얘기하신 거죠? 추천주, 네, 추천주 추천주입니다. 얘기한 거죠? 네. 추천주는 한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독. 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관련주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에서 2개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소테마로. 신약 관련한 간염 신약 관련 얘기하고 비만 재료인데 비만 재료 관련 종목 중에서도 먼저 가서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움직일 종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독이 사실상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종목이 바로 비만 치료제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싣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독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다음 주에 상당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 장중 공개 방송에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시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이 주가가 급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침 시가부터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시가 이후에 조정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 타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제가 볼 때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주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참 비만 치료제 관련한 제약바이오주도 정말 뜨거웠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섹터와 종목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터디위원의 추천주, 네, 바로 한독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두 분이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김민재 위원님,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일단 무방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잡아놨는데 최근에 테마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량주, 특히나 중성주가 못 가고 있는 이 시장대에서는 항상 수급 쏠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도 암암리의 모든 분들이 다 눈여겨보시는 테마이기 때문에 꼭 이 구간 때 반등 받을 때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첫 상승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는 구체화되는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영일만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될성 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영일만 관련한 테마 오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터디 위원님, 네.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자, 주식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요. 내가 방송 소재 시황에서 잠깐 여러분 언급하면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수급을 올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추천했던 한독도 수급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정확히 보고 정확한 타임에서 매수 추천했다시피 수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들어갈 종목들 신규주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스터디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또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찍고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 시장도 어제 시장처럼 잘 올라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민재 위원과 스터디 위원과 함께 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